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우리 국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모시고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번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의견 듣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뭐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네.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예,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볼 때 구조적인 문제점하고 단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하락하고 있어요. 예, 잠재 성장이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1980년대 우리 잠재성이 10%였습니다. 정말요? 조만간 1% 후반에 진입할 거예요. 예, 잠재 성장이 떨어진 거는 우리 저 인구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죠. 우리 저 학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명이었습니다. 노동이 감소하니까 잠재 성장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축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생산성은 하루 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이제 2%, 1% 후반으로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잠재 성장을 따라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단기 사이클상 보면은 작년 10월이 경기가 정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11번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순환이 있었는데 평균 수축 국면 20개월이었었어요. 20개월이요? 그러면 아직 한참 남은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단기 사이클 상에도 수축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금 현재는 수축 국면인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 저성장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차별화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9%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네네. 굉장히 커지니까 네.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잠재 성장 2%그 이하로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파이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저성장은 차별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예, 작년 통계 보니까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 예, 그다음에 경기는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게 차별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예상하면서 어떤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예, 그렇죠. 혹시 뭐 교수님 보시기에 산업 이런 것도 혹시 보시나요? 유망 산업? 예, 유망 산업. 뭐 우리나라에 있죠. 예, 저는 뭐 제가 투자하는 산업이 세 개예요, 업종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좀 미국보다 잘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세 개가 있다고 네네. 보거든요. 네. 우리가 저 반도체는 특히 D램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이 올해 그 전기차 판매량이 한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미국 정부가 2032년 가면은 67%로 늘려라. 자동차 회사한테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2차 전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일부 연예인들 BTS 같은 데 보면은 네네.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걸 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또 더 주의 있게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닥친 어떤 어려움 중에 미중 갈등을 좀 또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2001년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주거든요. 네네. 그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4%였어요.
예,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네네. 보니까 18%까지 올라와 버렸죠. 많이 성장했네요. 네. 예, 미국은 32%, 24%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아 정말요? 이대로 가다는 어. 중국 GDP가 머지않아 미국 GDP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 이게 이제 패권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네네. 무역 전쟁하고 지금 네. 기술 전쟁하고 음. 조만간 금융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잘못하면은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무력 전쟁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쪽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규제하고 러시아를 규제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 바이든 정부는 우리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아 선택을 강요하는군요. 선택을 지금 강요하고 있죠. 어.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이 2018년에 한때 26%까지 갔었어요. 근데 작년에 뭐 24%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 무역에서는 중국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2000년에서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 무역 수지 흑자 중 91%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힘든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애교 정책 양다리 걸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제가 생각에는 너무 한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지 않느냐. 아 물론 지금 정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뭐 안보라든지 예. 뭐 금융 쪽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금융적인 측면도 있죠. 네네. 예. 세계에서 미국이 금융 강국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중국의 금융 시장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아, 네. 요새 저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 WTO에 가입시켜 놓고 작년까지 보니까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6조 1천억 달러예요. 네. 중국이 미국에서 6조 1천억 달러를 벌어간 거죠. 네네.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그 돈 일부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상품 생산해가지고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벌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금융이거든요. 금융. 네. 중국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빨리 금융시장 개방해라. 개방해라. 그래서 미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금융과학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미 금융산업은 다 개방해 버렸습니다. 우리 KB 금융그룹도 중국 가서 은행도 할 수 있고 보험회사도 할 수 있고 증권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게 금융시장 개방인데요. 금리 자유화하고 외환시장 자유화예요. 이걸 미국이 중국한테 계속 하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중국의 금융시장이 자유화되면 미국이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JP모간,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 계속 늘리고 있고요. 특히 JP모간은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미국의 큰 이렇게 금융회사들이 중국 진출을 늘리는 건요.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예, 우리도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무역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네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웬만한 상품은 중국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써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중국에서 저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처럼 중국과 아주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중국이 네. 위안화 국자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 외환시장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금융에서 미국만 봤는데요. 이제 중국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중국 위안화 무역 거래 비중이요. 이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세계 그 무역 거래에서 중국 위안화 비중이요. 그 전쟁 나기 전에는 2%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4.5%까지 유로화가 6%인데요. 그 유로화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달러 못 쓰게 하니까 네네네. 그쵸. 위안화로 네네. 결제하죠. 네. 중국으로 원자재 수출하면서 위안화 쓰고 있고요. 최근에 저 브라질하고 러시아 뭐 정상회담도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위안화라 헤아라로 결제하자.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계속 많이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위안화로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국제 뉴스 중에 그 유가를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뭐 러시아하고 특히 미국의 우방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좀 합치면서 어떤 달러로 페트롤 달러라고 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그런 뉴스를 좀 전에
받았었거든요. 특히 뭐 사우디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예.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1974년 사우디가 원유 수출하면서요. 달러로 결제받았어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네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확고히 자리 잡았죠. 그런데 작년 미국 이거 중간선거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가지고요. 원유 좀 생산 늘려봐라. 그러니까 네네. 안 늘렸어요. 안 되죠. 네. 바이든 대통령 떠나자마자 그 사우디 외무장관이 우리 증산 논의도 안 했다. 네네. 그리고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이 지금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걸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중국도 그걸 사우디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요. 네네. 세계 중앙은행도 2000년에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8%로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대신 달러 비중을 줄여들고 그동안 유로화를 많이 늘렸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위안화 세계 중앙은행이 위안화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변화가 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 보고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아직은 지푸라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바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달러의 어떤 향방이라든지 위안화의 어떤 강세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취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전략이 좀 있을까요? 외환 보유액이 한 4,600억 달러 되는데요. 오늘 통계 보니까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가 미 국채를 한 1,100억 달러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줄이고 중국 위안화로 정말요?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사실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우리 국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신문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확대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26% 가지고 있고 외국계 자금에서는 미국계 자금이 4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우리 채권 한 9%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자금이 46%예요. 오히려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대부분 많이 중국 자금일 겁니다. 네.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지 않? 단점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중국계 자금이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투자하니까요. 그냥 한 번에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 우리나라 국채 많이 보유하면은 네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자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재밌는 거는요.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외국인이 주식, 채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주식은 국가별로 발표해요. 네네네. 근데 채권은 국가별로 발표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발표를 안 했냐면 네네.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금융시장에 중국이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국제 정세가 정말 많이 얽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우리 정부 당국자다 혹은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분에게 혹시 우리나라 경제 이제 잘 하려면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바라시는 거 좀 있을까요? 미국에다만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균형을 경제적으로 미국, 일본도 중요하지만 네네. 중국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중이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거의 중국으로 안 가고 있고 인도나 아세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아세안 시장에 정책적 우리 기업 측면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도 시장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지고요. 인도 성장이 한 6, 7% 계속 할 거예요. 중국은 4 내지 5% 떨어지지만 인도로 많이 수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세안이죠. 아세안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거든요. 이 지역이 우리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였어요. 작년에 18%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나라들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아세안,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수님 모시고서 한국 경제 전망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행지수 하나만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대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